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돌아온 최보라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이름 잘 지었지 않습니까? 김현성 평론가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라가 굉장히 보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여자 이름이죠. 보이는 라디오의 그래서 중간이라고요. 안성시장 이름이 김보라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 현직 네, 안성시장이 그렇죠. 김보라입니다. 나중에 한번 그러시군요.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니까. 보이는 라디오에 아. 김보라와 네. 최보라.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원래 억지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 방송 자체가. 네. 우리 김현성 소장은 그 출연한 여러 이제 유튜브 방송 중에 공중파 어차피 못 나가고 있고 지금 이 프로가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다른 프로에 그렇죠. 비해서. 네. 제 프로 중에 지금 제일 많이 조회수를 보죠. 기록하고 네, 있는. 그렇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마이 TV의 힘이다. 예, 이렇게 오마이 보고 TV 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데 나가지 마세요. 서울의 소리 뭐 이런. 왜 그래요? 그거 봤더라고. 서울에서 좀 싫어하더라고요. 되게. 싫어해요? 그래요. 아, 허니 보셨군요. 라이브 그 여러분. 이정은 선배가 엄청 싫어했어요. 이정헌이 한번 나와라. 여기 한번 모시고 올게 내가. 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후배지. 어. 물론 얼굴은 조금 저보다 나이 많아 들어 보이지만. 그러면 이정은 선배 한번 모시고 오죠. 뭐 진짜. 그러시죠. 그냥 깜짝 출연. 깜짝 출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김현성 소장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침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네, 네, 임기가 네. 7월 말인데 청문 절차를 인사혁신처에서 했고, 그러니까 물론 기소됐다는 이유예요. 기소됐다는 그렇죠, 이유로 그렇죠. 청문 절차를 했고 오늘 중으로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이거는 오늘 중으로 대통령께 이제 올리면 면직에 대해서 올리면 면직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런 그 현 정부의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압박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네. KBS의 그 정현주 사장 정현주 사장.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매번 지금 반복되는 건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면직을 시킨다 그래도 예. 이걸 수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고 법적 절차를 받겠다. 면직 그렇죠. 취소와 그렇게 관련된 얘기했죠. 법적 절차를 받겠다라고 네.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법 체제 안에서 기소가 됐다고 해서 범죄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근데 좀 과잉 처벌이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게 언론을 길들이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누가 봐도 의심을 발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황상혁 지금 위원장이 임기가 또 7월 그렇게 많이 말이에요. 그렇게 7월 많이 말. 안 남았잖아요. 네, 얼마 안 그래서 남았죠. 저는 완전히 이제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망신주기? 음. 그러니까 그냥 보낼 수는 없다. 네, 어? 네, 네. 내가 힘을 통해서 너를 기필코 망신 주겠다라는 거 말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지금 행동이. 네. 네. 그러니까 지난번 지금 예를 들면 정현주 사장 같은 경우도 그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면직을 네. 했거든요. 네. 그런데 겨우 해임 처분했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해임 처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법원 가서 무죄 판정을 마지막 했어요. 맞았어요. 그럼 이게 네. 이 손해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할 수도 없고 임기는 네, 복직을 할 수도 끝나버렸고 없고. 복직도 안 되고 네. 임금도 안 줬어요. 맞아요. 그동안 안 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법적으로 완전히 판단을 받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도 위반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것은 현재 방송국을 장악하려는 언론 장악의 그렇죠.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다음 수순은 뭘까요? 그러면 면직 처분하고 나서 이제 본인들 입맛에 맞는 위원장을 지금 선임하고 이제 청문 절차 거치고 바로 그렇죠. 임명하겠죠, 뭐. 네, 제가 근데 봤을 이제 때. 거론되는 분이 이동관. 지금 그 거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그분. 있어요. 언론에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이동관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니 전형적으로 예를 들면 편향적 그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MB 때 대변인 네. 하지 않았어요?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변인을 했잖아요. 네, 네. 저는 왜냐하면 방송위원조차도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최민희 의원 같은 네, 경우도 네, 네.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 위원장을 과거 정부에 대변을 했던 사람 그리고 과거에 몇 번을 출마한 거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도 출마를 하고 정말로 완전히 편향 인사를 위원장 후보로 낸다는 건 와 이건 진짜 완전히 막가자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방송조차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도 네.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했다 이러면서 맞아요. 계속 공격을 하고 그거 안 네.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하게 되면 정치적 편향성을 또
아니 완전히 편향된 사람이죠. 그 그러니까요. 사람은 뭐 출마를 몇 번을 했는데 그리고 그렇죠. 대변인도 하고 네. 계속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에요. 누워서 침 뱉기고. 맞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그럴 것 같아요. 뭐 네. 민주당 정부나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물타기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아니 그러려면 그냥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정부도 그랬다. 그럼 최민희 의원에서 반대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렇죠, 맞아요. 또 그건 그냥 이율배반이고 그냥 이율배고 내로남불. 어차피 뭐 여야가 추천하는 거 아무를 추천하다 하면 되지 뭐. 그럼 네, 왜 네. 싸워요 그러면 그거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자기들 후보한테는 잣대를 이중잣대를 대고 또 다른 당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항상 그런가요? 항상 그렇죠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한 번도 없었나? 아, 말이 안 되죠 지금. 오. 우길기 문제도 지금 말이 안 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길기를 우길기가 아니라고. 우길기를 우기고 있죠. 우길기가 아니라고. 우길기를 우길기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정부. 아니 그러니까 우길기를 탄 이제 일본 함정이 부산항에 네, 네, 입항을 맞아요. 했어요. 훈련을 위해서. 네. 근데 그게 우길기가 아니라고. 그렇죠. 그리고 모 언론은 뭐라고더라? 무슨 함기? 자유함기? 자유함기라고 하는데 자유함기. 그걸 기사를 어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사 제가 찾아볼게요. 네, 네. 그러니까 빗살무늬 기 이렇게 썼어요. 언론사에서 제목을 진짜 이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가짜 뉴스 언론사가? 아닙니까? 이런 게 가짜 뉴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도했겠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보도했을까 진짜? 아니 이게 정신 나가지 마. 그걸 보호해주고 싶은 거잖아. 울리기란 말을 빼고 싶으니까 빗살무늬 기. 뭐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진짜. 자유함기는 그나마 낫네 그러면. 자유함기는 그나마 근데 나. 더 웃기는 건 일본은 이미 자유함기와 이 그 우길기가 다르지 않다.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1954년에 자유함기를 만들 때 이거 우길기다 그랬다는 거예요. 서경택 그러니까.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네. 우길기라고 얘기한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만 우리가 자기들이 앞장서서. 우길기라 그러는데. 야 예? 진짜. 그리고 진짜 왜 네. 우리가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하는데 네. 꼭 일본 국방부 대변인 같았어요. 자유함기와 우길기는 다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왜 우리가 나서서? 실질을 쳐주라고. 근데 저는 아니 진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존감 있는 나라로서 보여지기 위해서는 네. 이거 우길기고 군국주의와 전범기 아니냐 자제해달라 정도는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일본 쪽에서 아유 각 나라가 자국의 국기를 갖고 가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그 일본 쪽에서 발표하고 뭔가 뭔가 이게 맞아야지. 일본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갖고 이걸 자유함기지 이건 우길기가 아니다. 자유함기가 우길기 다르다. 매번 이런 식이에요. 어느 나라 대변인이고 어느 나라 대통령인 거예요? 아니 그게 국민들을 엄청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어떻게 보면. 하죠. 그러니까 그냥 말이라도 제대로 하고 아니 그때 그래도 문재인 때는 2018년 때는 무기를 내리고 와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왔잖아. 나 일본 안 왔어요. 나 응. 그렇게 할 거면 나 자신 안 와. 상관없어. 그 정도는 있어야지.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서로 간에 그 정도의 역할 분담은 있어야 나라가 나라지.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일본의 속국도 아니고 이게 그런 말도 못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하켄크로크인가요? 일본의 십자 독일의 이건 아예 못 가게 하잖아요. 나치 상징으로 불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전범을 상징하는 기로 해서 피파에서도 네. 이거 정치적이고 이거 전범 상징 우경화된 네. 우익 집단이 쓰는 이 그렇죠. 국기 아니냐. 네. 그래갖고 피파에서도 자기들 못하게 하고 실제 체육 운동 경기에서도 못 흔들게 해요. 그렇죠. 실제로. 맞아요. 네. 근데 왜 진짜 이렇게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만만하게 보게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윤석열이가 만들었죠. 윤석열이가 제가 오죽했으면 팬데믹이 갔는데 네. 윤데믹이 왔다 그랬겠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시고 윤석열이 바이러스다. 팬데믹이 갔는데 진짜 윤데믹이 다시 창궐했다. 김현성만 보여주세요. 이런 말 할 때. 아니 진짜로. 그래서 윤데믹의 특징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치하다. 좋습니다. 아주 다시 한번 뭐라고 윤데믹. 그러니까 팬데믹이 종식되니까 네. 윤데믹이 왔다. 네. 근데 이 윤데믹 바이러스의 특징은 바이러스. 무지하고 무치하고 무능하다. 그 특징이. 네, 특징이 네.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정상이 안 돼 버려요. 예를 들면 국방장관 대변인 보세요. 이게 윤대믹이 감염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 대변인? 네, 국방부 대변인. 아니
평상시 같으면 본인이 그런 생각 갖고 있었겠어요. 제가 봤을 땐 본인 생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 이상해져요. 보면 예, 예, 그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은 되게 자기 생각을 예를 들면 얘기를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런 느낌이 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윤대믹이 빠르게 지금 그 여당과 정부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지금. 있다. 예, 예. 그렇군요. 무치. 무치. 예, 예. 부끄러움을 모르는. 숙치는 아닌가? 무치가 있나요? 술도 못 드신 분이 있고 숙치도 있죠 숙치. 예, 숙치. 예. 아, 술을 예. 그렇게 그러면 무색, 잘한대요. 무치, 숙치 이렇게. 어제 그 이성윤 직업 검사장 예, 인터뷰 보셨어요? 인터뷰 예. 보면 거기에 보면 술을 그렇게 잘한다잖아요. 술을 엄청 뭐 그냥 좋아하신다. 당해낼 수가 없다잖아요. 당해낼 수가 없다. 예. 술을 엄청 잘한다. 아, 그리고 중이병. 중이병이라 했잖아요. 예, 부자 아주 예. 잘 사는 예. 중이 정도다. 예,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중이병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중이병 수준이다 사람이. 자기 패거리, 알겠습니다. 패거리 정치. 예, 패거리 예, 몰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성윤 이제 그 검사장. 검사장이 그런 현직 말을 검사장이 예. 오마이TV 그 오연호가 묻다에 예. 나오셔갖고 그러니까. 정말 신랄하게 예. 지금 비판하셨죠. 비판하셨죠. 완전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어제는 이제 동물농장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정치 농장이죠. 정치 농장. 아니 이거 좀꼭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예. 세간에 그 맷땡땡 멧돼지 이런 거 아니. 할 때 나를 가리라고요, 제발. 진짜 진짜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예요? 얼마 전에 네. 아내랑 이제 놀러 가족들이 갔었는데 네. 한 분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약간 좀 그런 분이었어요. 네. 세게 말하는 분이에요. 네. 아까 이제 휴게소에 쓰고 있는데 저기 이제 마침 산이 있는데 산을 보고 야 저기 멧돼지 나오겠다 그런 거예요. 멧돼지 나와서 오. 때려잡자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진짜 멧돼지인지 알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TV에 네. 휴게소 TV에 대통령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이런 선긋기 합니다. 이런 거 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요,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점잖아 본인-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본인의 말씀이시잖아요. 나도 얼마든지 점잖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게요. 진행자는 중립을 지키는 겁니다. 아니 그냥 그러니까 진짜 세간에 멧돼지 얘기가 나오자마자 동물농장에 나오셨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예. 아니 뭐 근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왜 예능 프로그램 동물농장이 현직 대통령을 출연시키느냐 이게 이제 논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뭐 냉정하게 보면 예. 과거의 대통령들도 일단은 네, 어떻게 네. 보면 일정 부분 이제 출연을 했던 부분이 있죠. 네, 이런 예능이나 네. 인터뷰 관련된 프로그램에 네. 나왔던 것도 있는데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TVN에 하고 있는 유튜브도 그 유퀴즈도 네, 그때 나왔었죠. 나와서 그때 한때 논란이 문제가 됐었죠 한번. 있었고 예. 지금 동물농장도 예. 제가 보면 일종의 뭔가 이 프로 자체가 리얼리티 쇼잖아요. 예, 리얼리티죠. 저는 이제 리얼리티 쇼에 나와서 본인이 그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예. 일종의 페이크다. 음. 일종의 사기일 수 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우리 일종의 방송학자, 예, 언론학자시잖아요, 네, 저 교수님. 언론학자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리티에 나와서 본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페이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있어요. 어떤 방송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지 네. 정치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어찌됐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건 어찌됐든 본인들이 모르겠어요. 검증되기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다. 근데 그 부분은 좀 저는 부적절했다. 그리고 일종의 동물농장 팀이 이것을 어떤 의도로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일요일 아침에 예. 정말 가볍게 저도 사실 가끔 틀어놓는 프로거든요. 예. 이게 위로가 되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나오셔갖고 예. 좀 깜짝 놀랐어요. 생뚱맞다. 생뚱맞다. 전체 흐름하고도 맞지도 그렇죠. 않고. 많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는데 프로그램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대통령이 예를 들면 현안에 대해서 시사 맞아요. 프로그램에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 정책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그렇죠. 질문 답변도 하고 받고, 그건 맞아요. 뭐 아무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맞아요. 대통령에서 그런 기회를 갖는 건 뭐 중요하고 생각. 근데 이건 이제 오락 프로그램이잖아요. 오락 프로그램에
대통령 부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지 메이킹에 아주 중요한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다. 일종의 짜여진 흐름에 따라서 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건 또 이제 저거는 그 생방송이 아니고 다 편집이잖아요. 네, 네, 제작하고 나서 이제 맞습니다. 바꾸고 이러는 네, 거니까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물론 뭐 대통령이 당적이 지금 있죠 아마 국민의힘 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그 상대 진영 형평성과 공정성 때문에 예. 상대 진영의 뭐 이재명 대표는 누구나 이런 분도 출연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맞습니다. 차례차례 한다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근데 대통령만 저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뭐 저렇게 뭐 좀 부드러운 모습을 이미지화하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방송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SBS가 저렇게 행동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음. 그냥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서 그러면 그렇죠. 본인이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생뚱맞다고 생각. 아까 뭐 김현성 소장도 얘기하셨지만 원래 저 맥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시각장애인 도와주는 예. 안내견 그 이게 안내견이 은퇴를 은퇴하고 해가지고 그 안내견이 어디를 가냐 어디 이렇게 쭉 가냐 따라가는데 갑자기 갑자기 대통령- 대통령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안내견이 한 마리만 있었고 그 한 마리가 대통령실에 갔다면 그건 이해가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에게 맞아요. 분양된 도 많잖아요. 맞아요. 거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굳이 왜 대통령실에 가냐고요. 맞아요. 그건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보도는 이런 식의 방송은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이거는 방송국 자체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찌 됐든 대통령의 뜻도 뜻일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김건희 씨가 나와서 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내가 임기 동안에 개 어떤 식용 금지 예, 이건 내가 얘기했었죠. 하겠다. 그래갖고 예, 이제 예를 들면 그 내용의 정당성 문제를 떠나서 영부인이 그런 자리에 나와서 정책과 관련돼서 마치 본인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본인이 이건 사실 국회랑도 다 입법해야 될 그렇죠. 사안이거든요. 이런 얘기에 부적절하다라고 해있고 실제 누구나 다 알듯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물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 과연 윤석열의 뜻이냐, 김건희의 뜻이냐 이런 것도 사실 복잡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현실에서 저는 좋아요. 반려견과 관련된 동물. 저도 서울시 있을 때 동물복지과를 제가 만들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서울시가 전국의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동물복지과를 만들고 서울 그 대공원 수족관에 갇혀 있는 돌고래를 방류했어요. 예를 들면 수족관 돌고래를 풀어주자 해서 제돌이 방류를 주도했던 사람이긴 한데 저는 지금의 상황이 지금 오늘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가 총 GDP 대비 개인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네. 보니까 네. 101%, 미국은 75% 이런 네.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민생이 개인이 파탄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 빚을 안 내겠다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다 개인이 빚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내서 개인의 빚을 줄여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적자 추경이라도 해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개인이 가져야 할 빚을 덜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전세 사기 특별법만 봐도 개인한테 빚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해결책입니까? 해결책이 빚을 내서 네 빚으로 남는 거예요. 내 빚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건 결국은. 긍정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는데 그렇지. 사기를 당한 건데 그 빚을 내 갖고 그리고 또. 막 메꿔줘요. 또 빚을 내서 그렇지. 그러면 빚만 또 늘어나는 갚아야 되지. 거거든요. 그렇지. 지금 정부가 지금 이 민생이나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고 이 물가 지금 전기료가 40%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냉방비 당장 저는 폭염이 또 예상 지금부터 덥잖아요. 오늘도 맞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뭐 얼마나 덥습니까? 저도 너무 덥습니다. 더워가고 지금 이거 벗어버리고 싶은데 벗어. 지금 좀 이게 또 교수님 앞에서 아니 좀 괜찮아요, 벌써.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네. 너무 한가하잖아요. 음. 저런 그러니까- 프로그램 나오셔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람들이 더 죽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시간이 필요하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네. 그리고 아까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지금 그 외국하고 비교하면 개인 부채는 우리가 엄청 높잖아요. 맞아요. 근데 국가 부채는 우리가 저 밑이야.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미국, 일본이 훨씬 부채가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력이 남아 있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부채를 부담해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바이든이 싸우는 게 그렇지. 그거잖아요. 바이든, 공화당이랑 싸우는 미국이 게 지금
국가 부도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법을 바꿨는데 법이 뭐냐면 미국에서 국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늘리는 거야. 맞아요. 늘리자. 엄청나게 그렇죠. 늘린 거야.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미국 국민들이 막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우리나라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부 보세요. 조금만 빚을 내려고 그러고 뭐 추경하자 그러면 난리를 쳐. 뭐 국가가 망하는 것처럼. 아니 어디다 쓰려고요 그 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돈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 어려울 때 국민한테 쓰고 어려울 때 국민들과 함께 살려주고 지금 국민들은 지금 빚내 갖고 지금 허우적대고 이자가 고이자에 또 고물가에 고이자에 이거 갚으려고 난리치는데 그렇죠. 언제 쓰려고 그 아낍니까? 그러니까. 정부 돈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만약에 우리도 지금 세수가 적잖아요. 왜냐면 이제 법인세 깎아주고 이래가지고 세금이 덜 들어왔어. 별성가이나 맞아. 그러면 결국 그 돈을 복지 정책이나 아니면 국민들 지원하는 정책에 돈이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빌려서라도 맞아요. 더 많이 풀어서 네. 국민들이 생활하고 그다음에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마침 원내도 박광원 원내대표 아침에 원내 대책회의에서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에너지 추경은 하자. 지금이라도 좀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그래도 감각은 있으시구나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안 돼요. 적자 추경을 하자라고 해서 국가가 빚을 내서 개인의 빚을 줄여주자라고 하고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세수 결손 지금 25조 뭐 30조 5월달에 종소세 끝나면 제가 봤을 땐 엄청 늘어나거든요. 네. 다시 세수 결손이. 그럼 그것도 그냥 신랄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저쪽에서 아마 이제 세수도 결손됐는데 무슨 추경이냐. 지금 적자인데 추경. 이렇게 되면 싸워야 됩니다. 저는 진짜 민주당이 이 민생 전선을 만들어서 싸워야 되는데 그 민생 전선을 만드는 그 단초가 적자 추경이에요. 적자 추경 하자 과감하게 얘기하셔야 되고 그 추경이 단순히 냉방비 이거 대체해주는 뭐 에너지 추경 이 정도 안 됩니다. 민생 추경 아니면 경제 추경, 경제를 회복시키는 추경, 민생을 회복시키는 추경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과감하게 해야 돼요. 박강원 원내대표는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보다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생각보다는 경우 있게 처신은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예. 낄낄빨빠가 좀 되는 것 같다. 지난번 어찌됐든 대통령이 이렇게 뭐라 그랬을 때 그 부분도 그렇고 저는 뭐 일단은 뭐 더 봐야겠지만 일단은 경우 있게는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뭐 새신총회 뭐 이런 것들 연쇄적으로 열고 이제 또 6월 초에 원내 대표단 워크숍 한다는데 이제 이런 때 이제 뭔가 논의를 하겠죠.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본심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밖으로 뭔가를 내다거나 큰 과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뭐 대체적인 뭐. 곧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올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뭐 큰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이낙연 전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낙연 측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미국에 계실 때 그런 얘기는 했거든요. 아니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메시지가 이재명과 관련된 보호와 이재명에 대한 과한 검찰의 이런 어떤 그 신상 털기식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실 때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이 발언이라는 게 은행에 신뢰를 쌓듯이 신뢰를 쌓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낙연계가 하는 모습은 뭐냐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그런 거잖아요. 마치 지길 바란 것처럼 지고 나니까 그냥 다다다다 했잖아요. 나는 그게 이재명을 살려줬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때 얼마나 많은 건강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길 바랬구나. 마치 지길 바란 것처럼 겨 나오네. 이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니까요. 똑같아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 나와서 예를 들면 지금 어제 미국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혁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약간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이 대표 때 혁신을 위해서 뭘 했냐.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을 때 본인이 당의 혁신을 위해서 본인 지지층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나? 자기 비서실장조차도 단도리를 못했잖아요. 자기 비서실장 정도도 윤석열 지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 지지층이 지금 이재명 뭐 무슨 뭐예요? 그게 가처분 내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심판하고 결론 곧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준엄하게 얘기하죠. 하지 마라. 지금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되고, 한치에 흐트러놓지 해라. 이런 말이라도 해야죠. 말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아니 싫더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낙연 정치가 좁아요. 저는 이제 이낙연 정치의 좁은 걸 어디서 봤냐면
그때 그 이명박하고 박근혜 사면하라고 그랬을 때 예, 좋아요. 맞아요. 저는 그랬었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음. 저는 그렇다고 봐요. 당 대표로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는 있다. 가질 수 있죠. 당연히 그 의견이니까. 예. 그러면 냈어요. 음. 그래갖고 최고위원을 소집했어요. 당 대표가 모여라.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설득을 했죠. 설득을 실패했어요, 실제. 하고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도 뭔가 뭐 이 뜻을 좀 내려놓는다 했는데 저 같으면 그때 당 대표를 아예 그만둬요. 왜? 내가 내 뜻을 설득을 못했잖아요. 하다못해 노조위원장도 자기 뜻을 설득하지 못하고 찬반 투표해가지고 떨어지면 아니 찬반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결정이 나면 노조위원장도 그만둔다니까요. 예를 들면 당 대표가 내가 사면을 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최고위원을 해서 설득을 해요. 근데 설득을 못했어. 그럼 그만둬야죠. 그 정도 결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쉽지 않겠구나. 늘 보면 좀 이렇게 이 발언이라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게 약간 뭔가 이유를 만드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정근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언론 보도예요. 이정근 노트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노트에 서른 의원을 포함한 친이낙연계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서 맞습니다. 이제 대량으로 그렇게 나왔죠. 네네.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뭐 정치 탄압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정치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김남국 사건 터졌을 때 이 결론도 안 난 내용을 가지고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막 제명하라 막 그런 거잖아요. 이현욱도 막 작은 거 했는데 결국은 자기 명단이 이름이 오르니까 이건 검찰의 탄압이고 정치적 보복이고 탄압이다. 네. 똑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예. 이게 예를 들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게 정치에서는 가장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예.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그때 뭐 누구냐 뭐 윤관석과 이성만 의원 얘기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그냥 뭐 탈당해라 나가라 막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어떻게 처신을 봐야 되는데. 아니 진짜 그동안 그분들이 했던 처신을만 보면 거기 적힌 것만으로도 혐의와 관련된 이야기 되는 것만으로도 뭐 탈당해서 본인이 해명하고 무죄 받고 나와야죠 사실. 그때 송영길 때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때 본인 당 대표 때 그 부동산 가지고 당신이 했던 말 책임져라 나가서 무죄 받고 들어와라라고 당에 누 끼치지 말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너무 이분들도 본인들이 뭐 예를 들면 김남국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이정근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왜 이재명 대표한테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냐 왜 처리를 빨리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들의 이름이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니까 정치 탄압이다. 우리 여기 이 댓글은 잘 안 읽어주세요? 아 왜요? 댓글에 뭐 올라왔어요? 아니 뭐좀 이런 분들 좀 반겨주고 점심 시간에 점심 시간에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보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무것도 아니라니. 김근성님, 아니. ISJ님, 최용대님, 아니 진짜 이 황금 같은 점심 시간에 이 두 남자.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니. 이거 채보라를 아니고, 뭘로 보고 지금 밥도 배부른 것도 아니고 배부르지도 않잖아. 이거 본다 그래서.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이은하님, 이낙지라고 생각 요즘에는 이낙지를 누가 반기냐. 오순이님, 이낙이는 정치 은퇴해야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진짜 은퇴하셔야 돼요. 저 정도면. 진달래 수박들 다 데리고 이낙지 나가라. 윤정 진짜 이런 분들이 진짜 평론가세요. 제가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자주 좀 읽어주세요. 배부르지도 않은데 이거 보고 계시잖아 지금. 않는데. 요즘 뭐 드시고 계세요 지금 점심에 여러분 혹시 자, 뭐 맛집 소개하는 어디 사시는지 아시면 제가 소장님, 맛집 알려드릴게요. SYB님 읽어주세요. 저 밑에. SYB님 빨리 읽어. 최진봉 교수님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예요. 응원합니다. 외웠어요? 외웠어요. 그 사이에 외워버렸네. 참 대단하죠. 아무튼 최고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는 제일 세속적인 목사님이시다.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목회를 하셔야 할 분이.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언론 보도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이제 기자회견 하냐 안 하냐 논란 많았잖아요. 취임 1주년. 그 조만간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제 예측 기사가 나왔어요. 억지로 뭐 밀려서 하시는 거긴 한데 지금 이제 약간
네,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추이가 그렇게 추이상으로 보이죠. 보면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몇몇 지지율을 보면 이제 그 득표율에 이게 거의 근접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음. 뭐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뭐 또 실수할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또 막 옛날 지난번 했듯이 막 짜고 막 리허설하고 그 난리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또 뭔가 또 일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자회견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제대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 가서 했듯이 그냥 기자들 막 손 들고 하라고 예, 하는 순서만 정하고 예. 손 들고 하는 이런 기자회견 못 하지 않을까요? 못할 미리 거다. 정해놓은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짜여진 딱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떻게 답할지 지난번도 그런 식으로 했던 거잖아요. 네. 작년에 했을 때도. 네, 그랬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지금 간호법이 이제 다시 제의 예. 요구를 해서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할 거고 또 하나는 노란봉투법 소위 일명 노란봉투법이 직회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 법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그 일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면서 노란봉투법이 아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큰 쟁점은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 노란봉투법에 통과가 되면 노조의 손해배상을 전혀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내용 자체는 예. 그 한계도 정해져 있고 예. 누가 할 수 있느냐도 정해져 있고 예. 실제로 이게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근데 중대재해처벌법만큼 되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헌법 정신을 훼손한 걸 예. 헌법 정신에 맞게 고치는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헌법에는 노동의 권리라고 해서 예. 3권이 보장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자의 예. 3권, 맞아요. 뭐 단결하고 뭐 협상하고 이런 네. 권리들이 보장돼 있는데 네. 결국은 그 헌법 정신을 교묘하게 꼼수를 써서 막으려고 했던 사측의 꼼수가 결국은 지금 배상 청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렇죠. 배상 청구를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개인에게 과다하게 해서 완전히 노조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헌법 정신을 저해해야 하는 꼼수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노란봉투법인데 결국은 헌법 정신에 보장돼 있는 권리조차도 예. 윤석열 정부는 예.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고 매번 헌법 정신 얘기하잖아요. 아니 시장에 가서도 헌법 정신 얘기하는 분이 윤석열인데 예. 아니 헌법 정신에 보장돼 있는 권리를 이쪽에 사용자가 예. 교묘하게 예.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법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거거든요. 헌법 정신에 맞게. 근데 이걸 거부해요? 저는 만약에 이것까지 거부하면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힘자랑 그 이상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 아무리 해봤자 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권 분립에서 대통령에게 입법 권력에게 준 마지막 거부권 일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입법 권력에게 대통령을 견제하게 준 게 뭐예요? 법을 만드는 거지. 법을 만드는 것도 있고 입법권이지. 탄핵의 권한이 있어요. 그렇지. 일종의 탄핵할 수 있는 권한도 있죠. 일종의 행정 권력을 예.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큰 게 탄핵이거든요. 예. 실제로 이게 행정 권력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입법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거부권이에요. 제2 요구예요. 대통령은 이미 가장 큰 카드를 몇 번을 쓰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그 칼을 그냥 두 번 휘둘러버린 거냐 지금. 맞아. 양곡관리법에서 그러고 있지. 휘둘렀지, 간호법에서 휘둘렀지, 지금 노란봉투법도 내가 칼 빼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국회도 칼을 빼야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제는 국회도 칼을 빼야 국회도 된다. 칼을 빼야 된다. 행정 권력을 예를 들면 아니 이건 헌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 권력에 무자비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예.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권리예요. 그러면 그 권리들이 맞서야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예. 나는 예. 사실 이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계속 그러면 대통령의 이런 어떤 공격에 계속 칼질 당하고만 있을 거냐?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도 그냥 형식만 취하는구나. 양곡법도 어차피 가면 거부권 행사할 거고 간호법도 거석권 노란봉 아니 이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또 해야 된다니까요. 계속 법만 통과시키면 뭐예요? 네. 제2요구 계속 올 걸 뻔히 알면서 노란봉도 지금 제2요구 알잖아. 그럼 나는 이제 야 너 제2요구 하면 탄핵 시작되자. 탄핵하자.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 그래야 일종의 균형이 맞는 거죠. 네. 이게 민주주의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말로 좀 하세요. 자,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은
아니 가장 큰 탄핵을 문제점 뭐냐? 얘기하시라니까 뭐 노란법도 얘기해 자, 자꾸 김현성 제 얘기 김현성 어떠시냐고. 소장의 의견은 들었고요. 노란봉투법의 문제는 뭐냐면 아니 큰일 자, 여러분 일단 이거 큰일 났습니다. 최진명 큰일나요. 교수 이거 지금 너무 진행 이거 보세요. 역할이 진행자라고요. 자, 이게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원래 법에는 지금 소위 보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예. 있었어요. 근데 논의 과정에서 이게 쏙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면 예전에는 그 노조 전체에게 얼마를 물어라라고 그냥 퉁쳐서 얼마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 법에는 어떻게 했냐면 세부화 시킨 거예요. 손해가 실제 얼마가 났고 얼마, 또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할지 명확하게 이름을 지정해라. 노조 전체한테 하지 말고 누구가 얼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라라고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건 순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가짜 뉴스예요. 그건 위헌이라니까요. 그것도 자체 원천적으로 손해배상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건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위헌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거 이렇게 놓으면 어쨌든 누군가는 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조 그래- 활동이 침해를 당해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얘를 아예 공포를 했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응? 그러니까. 탄핵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이 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모처럼 김현성 여러분, 소장이 여기 출연해서 처음으로 1,000명이 넘었습니다. 나 진짜 실시간 너무 기쁩니다. 지금까지 1,000명이 안 됐어요. 이렇게 저는 숫자가 1,000명이든 100명이든 진짜 상관없어요. 진행자 입장에서 나는 최 교수님이 좀 우리 본인이 바르게 왔으면 탄핵교회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금방 한 명 빠져서 999명 말하지 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우리 탄핵교회 좀 이렇게 들어오세요. 아니, 이거 개정하세요, 보세요. 개정.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제 그 방송 진행의 수치였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성이 나와가지고 1,000명이 안 넘어가지고 오늘 최초로 1,000명을 넘겼습니다. 진짜 이런 분이에요. 저는 감사드립니다. 사실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숫자는 보지 않는데 제가 어떤 숫자를 내용을 했나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공감 가는 얘기를 했나라는 건데 오늘은 반드시 교수님 입에서 이 탄핵과 관련된 좀 민주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게 제가 딴 교수님의 데 생각은 가서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널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만해요. 시간 없어. 빨리.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다시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들어간다. 이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세 번이나 거부권을 그러니까 행사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검토해 볼 수 있죠. 그렇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예. 계속하면서 특히 이제 개혁의 딸들로 얘기하는 이제 그분들 개딸이라고 표현하죠. 결별을 해야 된다. 예. 폭력 행위를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말했대요. 김종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민주주의 감수성 완전히 망가졌다. 개딸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는 비명이라고 칭하고 있는 비명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의원들이 예. 새롭게 들어온 그러니까 지금 지구당이 있잖아요. 예. 저는 지구당 안에서 새롭게 들어온 인터넷으로 들어온 그 당원들과 어떤 그 교감과 스킨십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지역에서는 과거에 아날로그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 당원들만 계속해서 뭔가 있고 자기들한테 오거든요. 예. 그 인터넷으로 가입된 당원들도.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고공정치, 중앙정치만 가지고 지금 뭔가 연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김종민 의원도 지역에 굉장히 강한 전 황명선 시장이 예. 도전하고 있는 거고 예. 저 이현욱 의원도 어찌됐든 이분과 관련돼서 강한 도전자가 응징의 관점에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있는 예. 상황이라서 본인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모면하고 뭔가 이겨내고 싶은 관점에서 정말 뭐 메시지가 엄청 수위가 높죠. 높은데 저는 지금 개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개혁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열성 지지자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팬덤이란 아시겠지만 교수님 예. 이 강한 팬덤일수록 예. 강한 경험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할 때 그 이전부터 시대 정신에 맞섰던 이재명 대표의 경험을 함께한 지지자들이다. 예. 그리고 그때 2017년에도 이재명 대표 뭐 낙선되는 상황에도 대통령 후보 낙선되는 상황에도 함께했던 분들이고, 근데 이 부분들을
악마화하고 너무 막 괴물처럼 얘기하고 이건 진짜 저는 용납하기 쉽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 감성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김종문 무슨 감성이 망가졌다는 거죠? 민주주의 감성이 뭡니까?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풀뿌리. 당원 풀뿌리. 아니, 그리고- 당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죠. 그렇죠. 지지자들. 맞습니다.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도 당선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자기가 누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뭐 김종민 의원 밀어서 당선됐어요? 아, 그거 그전 아니잖아요. 환호할 때 아니 김정민 의원도 환호 받을 때 있었어요. 네. 아 그리고 예를 들면 윤재인 그때도 이 강성 당원들 있었죠. 얘기 있었죠.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양념이다 얘기할 네, 때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랬었죠. 또 김정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또 환호 받았던 때거든 박수 그거 받을 때. 웃기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니 지지자들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거고 정치는 팬덤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 팬덤이 있어야 되는 그럼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치 못 해요. 맞아요. 아니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치를 하지. 그 사람들이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 사람들한테 뭘 해준 거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저 지지자들한테 실망감만 안겨도 맞아요. 그래도 남아가지고 맞아요. 끝까지 하잖아 지금. 맞아요.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윤석열 네, 정부 혼 네. 좀 내달라고. 네. 새로운 정권 좀 만들어 내라고 그렇게 지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욕을 하고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면 되겠어요 대체? 그리고 저는 지금 최근에 뉴스타파 건도 이제 네.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 네, 네, 네. 뉴스타파가 이 네. 팬덤 정치를 이제 다뤘어요. 약간 다큐 형식으로. 근데 제목부터가 네. 뭐 제명인에 대해 뭐 건의사랑 제목이 뭐 하는 거야? 썸네일이 아니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게 지금?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이재명 대표의 팬덤과 진짜 강신업이가 얘기했다니까요. 김건희가 만들라 그랬다고? 아 그렇게 얘기했어? 아 인터뷰에 나왔잖아요. 김건희가 만들라 해서 만들었다 내가. 근데 비교할 사측에 거래. 의해서 만들었는 그걸 썸네일에 딱 걸어놔. 진짜 씨. 아니 저는 뭐 이거 하나로 제가 뉴스타파를 뭐 떠나거나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실망스러운 내용도 황희도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가 하나도 안 나왔대요. 그거 했는데 안 나왔다고? 했는데 안 나왔대요. 그 자기 페북에 적어놨다니까요. 황인두가 내가 길게 인터뷰를 했는데 아예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거기 인터뷰 비교가 보면 되냐고 두 개가. 박용진, 이원웅 나왔다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도 넣어줘야지. 예를 그렇지. 들면 형평성 차원에서 그 뉴스타파가 왜 그런 걸 했대요? 난 진짜 왜 그랬을까?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그리고 뉴스타파 지금 잠깐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혼 좀 내주고 오세요. 혼줄 좀 내줘야겠다. 안 되겠어요. 끝나고 가세요.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딜 아 가? 그래요? 아, 예, 끝나고 네. 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어떻게 건의사 나오고 이재명 끝나고 대표의 가세요. 잼마을을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하면서 네. 그게 또 팬덤 정치라고?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래서 실제 김건희는 강신업이가 그랬다니까요. 김건희가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 사진들 있잖아요. 네, 뭐 네, 올린 극장 거. 가서 네, 팝콘 네, 먹고 네, 뭐 그 개 막 이렇게 놀고 네, 이 사진은 보내줬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자기한테 올리라고. 올리라고. 근데 그걸 이재명이네랑 같이 취급을 해요. 상당히 기분 나쁘네. 뭐 엄청- 이런 아니, 진짜 씨. 기분이 확 나빠. 네. 썸네일 딱 볼 때 기분이 나빠요. 제명이네 뭐 그 건의사랑. 아 근데 뉴스타파에 그 진짜 후원하는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갖고 2만 명이 지금 빠져버렸대. 아 당연히 그렇지. 방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2만 명이 빠졌다. 야 진짜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잼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순수하게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 그분의 정치가 정말 실현되길 바라고 그분이 대통령 돼서 정말 그분이 대통령 되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네. 그래서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김건희 건의사 나오고 비교를 합니까? 어디다 대고. 아,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또 인터뷰가 제가 시간 아까운데 40분 동안 봤거든요. 네. 다. 왜 봤어 그런 거를?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래도 어. 얘기는 해야 되니까 안 보고 얘기하면 또 그럴 거 아니야. 보기나 했냐 제대로. 이럴 거야. 근데 진짜. 처음에는 이제 황희두 그 유튜버 그 노무현 재단 이사의 네. 페이스북 글을 보고 길게 써놨더라고.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다 잘렸다. 하나도 안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해서 뭐지? 하고 봤어요. 갔더니 진짜 요거더만 하더만요. 일단 썸네일부터가 완전히 진짜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팬덤 정치가 없으면 정치를 못 해요. 자기를 좋아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그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팬덤이 생기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이념적인 부분에서 팬덤이 생기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면모에 대해서 팬덤이 생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팬덤을 갖고 있었던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노사모, 그다음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문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시대 정신에 맞선 분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 정신에 맞서면서 고난을 겪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 지지자들과 같이 겪어요. 근데 그 고난의 경험이 쌓여서 이 강한 지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이낙연은 왜 팬덤이 없겠습니까? 이낙연이 팬덤입니까? 없어요. 어떻게 보면 팬덤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팬덤이 생기는 건 이 스토리와 내레이티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러워서 그럴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제 느낌은 그래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정치인들 연예인들 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과 추억과 역사와 그 시대 정신과 함께해서 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게 팬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비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당 비판하면 안 돼. 저도 이제 팬덤이 하루아침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저의 팬덤도. 최진봉 팬덤이 있어요? 아, 그럼요. 아, 참.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없다에 있다 1번, 없다 2번. 네. 최진봉 팬덤이 있다 1번, 없다 2번. 네, 네, 좋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팬덤이 있는데 팬덤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정치하시겠네? 팬덤 있으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팬덤이 있다. 근데 팬덤 정치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요. 네. 박용진 의원이 또 현근택 그 변호사 있잖아요. 현근택 변호사가 모 방송에 나가서 그 BTS의 아미의 비유를 했잖아요. 큰일 난 걸 비유했어. 왜? 근데 이제 나네. 문제는 뭐냐면 박용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미는 선행을 베풀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 이게 다 1번이잖아. 2번 심영송님. 2번인데. 아 정말 섭섭합니다. 정확한 분이시네. 심현성님 사랑합니다. 1번밖에 없네 1번. 예. 1.5 나름 있음. 나름 있다고 네, 1.5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마 다 뭐 거의 일본이잖아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뭐 위로라뇨 진짜. 거칠마하실 것 같아요. 이거 어디 보세요. 뭐 응징을 하나 한번 김인섭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팬덤을 만들어 드렸으면 가서 1.5. 싸워야지. 지금 이런 분들이 문제야. 팬덤은 만들어 줬는데 안 싸워. 여러분 퇴진 얘기도 안 해요. 제가 민주당에 언제 퇴진 내가 강요해야죠. 언제 퇴진 얘기를 언제 퇴진해야지. 네, 퇴진해야죠. 나는 탄핵. 내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진행자라고 몇 번을 얘기해 지금. 내가 패널로 가서 다 어떨 때는 얘기합니다. 뭐 자기 편하면 진행자. 교수님 진행 최고 최성수님, 김혜란님 감사드립니다. 박수정 뽀미님, 그냥 김나인님, 김봉수 아전인수기 진행자입니다. 지금 아전인수. 그래서 박용진 의원의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BTS는 꺼내지 맙시다. 아, BTS 아미는 꺼내지 맙시다. 왜? 아유 형님, 네? 교수님, 아유 잘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끌어? 나 현근택 대변인 BTS를 왜 거기서 끌어들여갖고 지금 BTS로 이상하게 돼요. 사실 이상하게 됩니까? 네,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BTS를 사랑하시는 많은 아미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어찌됐든 뭐 대표하지는 않지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정치권들 잘 하고 있는 BTS 아미 건드리지 맙시다. 그냥 우리끼리 싸웁시다. 왜 거기다 비유해요? 예를 들면 윤석열이가 문재인 비유하는 거 똑같지. 어떻게 문재인 탓하는 거나 어떻게 갖고 오지 마. 그냥 끌어들이지 마시고 네. 그냥 우리끼리 싸우게요. 또 하나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요. 방금 이게 아마 지금 있었던 일 같아요. MBC 경찰이 MBC 사옥 내 임시 사무실을 압수수색. 그러니까 MBC에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동훈 아니야. 한동훈 관련해서. 한동훈 그뭐 네. 개인정보 예. 뺐다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근데 언론사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재를 해야죠. 음. 지금 내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제가 압구정이라 그러잖아요. 압구정. 여러분 왜, 압구정 무슨 정부다. 뜻입니까? 한번 압구정. 눈을 떼보세요.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 정치보복.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있는 정부. 압구정 정부다. 네. 압구정 정부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네. 지금 너무 남발하고 있잖아요. 그걸 남발하고 이게 이제 공포 정치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봐라.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 죽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축시켜요. 네. 올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정말로 제대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금 위축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공포 정치거든요. 네. 근데 검찰을 통한 공포 정치가 너무 과도하죠. 과도하다. 과도하죠. 이재명 맞아요. 대표만 해도 뭐 300번 이상을 압수수색했다는 압수수색을 거잖아요. 했죠. 그리고 뭐 검찰 건진 것도 없어. 건진 것도 결국은 건진 것도 없고 송영길 대표도 뭐 다 뒤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과거에 그렇죠. 뭐그 별건 선거 때 수사. 했던 사람들 다 뒤진다잖아요. 지금 뭐 너무 과도하죠. 본인은 정작 핸드폰 하나 압수하려고 그러는데 한동훈 장관.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안 그걸 알려주죠. 방어권이라고 그러고 우리 여러분들 방어권 행사하셔야 돼요. 정말로 방어권을 제대로 아니 그건 한동훈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요. 지금 뉴스룸 쪽에 있는 사람들 압수수색하겠다. 그럼 거기서 그냥요 한 사람만 압수수색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뉴스 전체에 대한 정보 수집된 거 다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그러면서 별건 수사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채널A 사건 알죠? 한동훈 채널
채널 A. 아, 이거. 채널 A 기자들 이동재. 몸으로 막았어요. 결국 못했어요. 맞아요. 들어가서 못하고 목록 주고 거기서 그 목록 제출 받고 이 정도로 끝냈어요. 근데 MBC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대체? 이 사람들이 진짜 잡는 거죠. 일종의 그 군기를 잡는 거고 지금 MTC 사장도 자기들 원하는 대로 지금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원하는 원하는 대로 그렇다고 뭐 안 이쪽에서 돼. 원하는 대로 된 것도 아니지만 아니지만 어찌됐든 어쨌든 예. 자기들이 원하는 아주 흔쾌한 결과가 안 나왔고 그래서 처장에 뭔가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MBC가 어찌됐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신뢰받는 언론으로 1등으로 좀 뽑혔잖아요. 시사저널에서 뽑는 이렇게 여기에 뭐 아무튼 신뢰받는 언론으로 계속 뽑히고 있는데 그건 약간 윤석열 정부의 바른 소리를 해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과거엔 JTBC가 이제 뭐 거의 1등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또 아닌 네, 거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MBC 많이 응원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야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유튜브 조회수라는 MBC 뉴스 네. 같은 유튜브 조회수가 세계 1위를 한 적도 높죠. 있어요. 지금 예. 신장식 선배 뭐 라디오도 하이킥 1위를 같은 했고요. 경우는 뭐 예.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MBC가 어쨌든 물론 뭐 MBC가 요즘 조금씩 뭐 약간 변화되는 모습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가장 그래도 그렇죠. 어떤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방송사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언론의 탄압이 시작되고 지금 방통위원장 면직 처리하고 새로운 방통위원장 안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뭐겠어요? MBC KBS 장악이에요. 그렇게 아니 되면 근데 1,000명이나 이렇게 보고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이게 식사 보세요. 끝나고 이게 뭐 아니 뭐 이게 디저트도 아니고 김현성 씨 어, 내가 김현성 씨 아니고 딴 사람하고 할 때 더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이만큼 올린 것도 아니, 숫자에- 얼마나 내가 노력을 아니, 해서 지금 숫자에 너무 연연하시죠.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1,000명이 보니까 김현성이. 막 부담이 그러니까 엄청 평소에 되네. 얼마나 평소에 안 나온 데만 갔어 허니 라이브 전 이런 데만 300명, 갔으면 그러니까 200명. 그 안진걸 TV 허니 라이브 이런 데 가니까 그거밖에 안 나오지. 오마이를 뭘로 보고 지금 근데 오마이가 여러분은- 140만이에요. 구독자가 여러분 140만. 너무 이렇게 150만 죄송합니다. 150만이라고. 제가 뭐 광내긴 그렇지만 저 온 다음에 150만 된 거 아시죠? 나 진짜 어처구니가 진짜 없네. 계속 내가 진짜 아니, 말을 안 몇 해서 줄을- 그렇지 아니, 잘라야 된다고 생각했어. 속으로 내가 김 기자님 야, 내가 몇 진짜 줄을 이걸 못 넘다가 정작 내가 딱 와갖고 한 2주 딱 하니까 150만 넘었대. 형 깜짝 놀랐어 내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 인생에 진행하다 유튜브에서 김현성 때문에 제일 쓴맛을 봤습니다. 1,000명이 안 돼. 몇백 명. 야 진짜 그래도 내가 참고 현성이를 위해서 현성이가 잘할 수 있을 거다. 아니, 저는 왜냐면 숫자 안 봅니다. 숫자 안 그 너는 안 보지만 나는 본다고. 저는 여러분들 진짜 100명이 김현성, 봐도 왜냐면- 저는 정성껏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 진짜 말만. 남대람님, 야 김현성 화이팅,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만 읽어줄 거예요 이제. 미옥조님 안 읽어줄 거예요 지금. 최진봉 짱 이거 싫어. 그래서 저는 최진봉 안 읽어줄 거야. 최진봉 김현성 소장님. 여기 같이 김현성- 있었으니까 읽어줄 거야. 최진봉 아니, 교수 보러 왔어요. 나 좀 얘기. 김현성 소장님. 야, 나 얘기 좀 하자. 김현성이 원래 이제 여러분한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들어오는데 이제 저도 팬덤 알다 있어요. 보면 이제 안진걸 TV에만 팬덤 있습니다. 좀 안진걸 알다 친구입니다, 보면 제가 안진걸 여기서 친구. 이제 그 저는 진가를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 조금씩 이제 그냥 여기서 고맙게 생각해야 돼. 김현성은 이 오마이 TV에서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은 김현성이라는 사람을 알리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아유, 150만짜리. 이거 안진걸 TV 100번 나가봐라 아무 의미 없다고. 자꾸 안진걸 얘기해. 안진걸 얘기 나오잖아. 허니 라이브가 아무 의미 없어. 이정은 허니 라이브. 안진걸 이정은 하면 데리고 가야겠다 이게. 꿀 빨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허니 라이브. 오마이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김현성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 진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곧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현성 소장이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치에 어쨌든 몇 번 도전을 했잖아요. 한 번. 한 번 네, 구청장 도전했었죠. 네, 금천에. 네.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정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까? 뭐 아무튼 좀 아시겠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게 제 마음의 이 중심을 잃었잖아요. 네, 그렇죠. 정치적 멘토를 잃어서 박원순 시장님. 네. 사실 뭐 그 뒤로는 진짜 뭐 아무튼 아무 이 텐션이 나지도 않았고 그냥 뭐 생활인으로 살았죠. 그 기업에 들어가서 임원으로 하면서 살았는데 아무래도 임원을 끝내고 나오니 다시 어떤 보면 제가 모셨던 그 멘토의 어떤 신원을 위해서라든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지향했던 정신과 철학과 가치, 뭐 행정이든 정치와 관련된 방향에 대해서 예. 내가 그걸
이뤄가는 게 그분의 뜻을 잇는 거구나.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네. 그분과 관련돼서는 여러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의 사건이 옳다 그르다, 음. 뭐 죄가 없다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신만이 아는 게 아닌가. 응? 신의 영역이다. 그러면 그건 신의 영역에 맡겨놓고 이제 저는 인간으로서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정도의 정리된 마음이에요. 네. 오케이. 그럼 근데 뭐 그러니까 막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본인한테 기회가 온다고 하면 근데 그게 이제 뭐가 돼야 되느냐, 예, 예, 선출된 권력이 돼야 되느냐라는 것도 있겠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말과 글로써 뭔가 진보나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철학과 가치를 지켜내는 거, 호의 어사로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결국은 정치의 연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예 출마를 막았다, 출마를 그냥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 자신을 속이는 거라서 그렇게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렵고. 네. 근데 최근에 그러면 이제 몇몇 그러니까 양문석 박사도 그렇고 네. 소위 이제 그 비명계가 현역을 하고 있는 지역구로 가라고 하는 이제 여러 지지층의 요구들이 있는데 본인한테도 그런 요구가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스스로가 제가 이제 그 정도의 그 깜냥이냐, 네, 그리고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게 되면 그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그 사람보다 더 갖춰진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제 판단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로 그렇게 갔으면 거기에서 그 현역을 이기고 네. 뭔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그걸 그 모티베이션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명을 타겟으로 해서 제가 뭔가 지금 얘기하듯이 응징 출마 이렇게 하기에는 제 자신이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주고 뭐 최진봉 교수님처럼 팬덤을 만들어 주시면 뭐 본인도 인정을 하는군요. 이제 최진봉 교수님의 팬덤을. 인정할 예. 수밖에 없네요. 예, 우리 김현성 소장은 제가 또 좋아하는 동생이고 네. 그 안진걸 소장하고 친구예요, 진짜로. 이건 농담이 아니고 네, 진짜 맞아요. 진짜 친구입니다. 친구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진짜 친구. 그 담양이 고향이고 그래서 어쨌든 기회가 되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오늘 이제 마쳐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성 소장이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었고 1000명 넘어서 기분 아 좋으시다는 게 그럼요. 좋네요. 예, 1200명이 됐어요. 저는 야 이제 장족의 발전이다. 이런 속도로 가면 다음 주 2000명 되고 그 다음 주 3000명 되고 이 정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성 소장의 진가를 이제부터 이제 알아주시는구나.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이에요. 진봉 라이팅. 더 열심히 가스라이팅 당하는 더 느낌이에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현성이 갖고 있는 그 내재돼 있는 정치적인 식견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더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오마이TV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2번 나가는 것보다 여기 뭐 10번 나가는 거 여기 한 번 나가는 게 훨씬 나. 안진걸 TV에 진짜 나가면 뭐 가스라이팅 하냐고. 허니 라이브 내가 이정현 보고 있나? 허니 라이브 여기 나와라 이정은. 한번 나와주세요. 내가 나와주사. 네가 나한테 부탁해 이정은.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게. 저 더 후배입니다 이정은 네, 우리 후보. 그렇구나. 거기도 출마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저희도 거기도 한번 불러서 함께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고맙고요. 또 다음 주에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김현성 소장의 그 식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